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이 코잘 그래프와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이에요. 코잘 인퍼런스에 있어서 앞선 4번의 부트캠프에서 주로 다뤘었던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와 양대 산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코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기는 사실 쉽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젠 그 앞에서 다뤘던 이런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다르게 이런 코잘 그래프를 활용해서 코잘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코잘 그래프를 활용한 어떤 분석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괄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에 대해서 다루기에 앞서서 그것의 바탕이 되는 코잘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코잘 그래프는 뭐 코잘 다이어그램이라고도 이제 많이 불리는데, 쉽게 말해서 인과관계 구조를 그래프의 형태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Directed Acyclic Graph를 활용을 해서 인과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뭐 그래프라는 거는 지금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 구조이고, 각 노드가 각 변수를 뜻하고, 그 노드들 간의 엣지가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렉티드라는 거는 그 엣지에 이제 방향성이 있다는 건데, 그 변수와 변수의 어떤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그 엣지의 방향성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에이시클릭이라는 말은 그 사이클릭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에 시작해서 그 그래프 상에서 본인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순환고리가 없다라는 뜻인데, 쉽게 이해해 보면 어떤 역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프적으로 표현한 가정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Directed Acyclic 그래프를 어떤 확률, 조건부 확률로 도식화한 거를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뭐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일단 여기서는 이러한 어떤 probabilistic graphical 모델인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어떤 코잘 그래프를 표현하는 도구이고, 또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어떤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을 분석하는 기본 도구가 된다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실제로 어떤 변수들과 그리고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런 변수들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은 크게 보면은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인 변수가 직접적으로 결과 변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어떤 중재 요인, 미디에이터를 통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른쪽 예시에서 보면은 어떤 운동이 폐암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역 체계 개선이라는 어떤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폐암 발병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흔히 코잘 이펙트라고 하면은 이런 디렉트 이펙트와 인디렉트 이펙트를 다 포함하긴 해요. 하지만 어떤 분석 목적에 따라서 어떤 디렉트 이펙트만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면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디렉트 이펙트와 인디렉트 이펙트를 다 이제 포괄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디에이터를 포함한 구조를 이제 체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는 교란 요인, 컨파운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구조적 모양 때문에 이제 이런 컨파운더를 포함한 구조를 이제 포크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상대적으로 덜하고, 또 그 흡연한 사람들은 폐암 발병률이 높겠죠. 즉 이런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에 지금 이 흡연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공통의 원인이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컨파운더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런 공통의 원인이 컨파운더였다면 공통의 결과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인, 그러니까 공통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변수를 콜라이더라고 불러요. 충돌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살표가 이제 충돌을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 왜 콜라이더라고 불리는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 콜라이더를 포함한 구조를 이제 이모랄리티라고 또 부르죠. 그래서 뭐 오른쪽에서의 예시를 보면은 이제
교대 근무, 시프트 워크가 이제 슬립 앱니아, 수면성 무호흡증인데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교대 근무를 하면은 졸음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졸음증이 높아지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수면성 무호흡증이 이러한 어떤 졸음증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슬리피니스, 졸음증은 이런 원인 변수인 교대 근무와 결과 변수인 수면성 무호흡증의 공통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콜라이더의 예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어떤 구조에서 이 화살표, 그리고 이제 이 원인 변수인 이 트리트먼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컨파운더는 지금 이 원인 변수인 트리트먼트 베리어블 이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컨파운더가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반대로 콜라이더는 이 트리트먼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컨파운더는 일종의 프리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이고 이 콜라이더는 반대로 포스트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어떤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 프리 트리트먼트와 포스트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코잘 그래프 상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엔 중요한 거는 어떤 코잘 이펙트가 어떻게 발현이 되고 또 코잘 이펙트를 방해하는 어떤 다른 요인들, 어떤 상관관계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게 핵심이겠죠.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 그래프 상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통해서 어떤 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즉 그래프 상에서 같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은 어떤 어소시에이션이나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 노드는 당연히 화살표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시에서는 x가 원인 변수이고 y가 결과 변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서 b라는 어떤 또 다른 변수를 생각해 보면은 b의 정보는 지금 a를 통해서 x로도 흘러가죠. 그리고 또 b라는 정보는 z를 통해서 y로도 흘러가요. 그래서 x와 y는 지금 b의 공통의 정보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x와 y는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공통의 정보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이제 하나의 패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것처럼 x, a, b, z, y가 어떤 하나의 패스가 되겠죠. 사실 이렇게 그래프를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패스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c의 정보도 지금 x로 흘러가고 또 y로도 흘러가죠. 또 가운데 있는 z의 정보도 x로도 흘러가고 y로도 흘러가요.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인 어떤 패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은 디렉트 이펙트와 인디렉트 이펙트를 전부 코잘 이펙트라고 본다면 지금 x가 w를 통해서 y로 가는 게 코잘 이펙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코잘 패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잘 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넌 코잘 패스를 백도어 패스라고 불러요. 결국에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코잘 그래프 하에서의 인과추론이라 함은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코잘 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넌 코잘 패스, 다시 말해서 백도어 패스를 전부 차단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코잘 패스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의 효과만 발라낼 수 있겠죠. 이 코잘 그래프 하에서의 인과추론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 백도어 패스를 어떻게 차단할지 여부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면 이제 어떤 코잘 그래프에서 어떤 두 변수 간의 정보의 흐름이 완전히 막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패스가 차단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는 뭐 방향적으로 분리됐다고 해서 이제 deseparated라고 부르고 반대로 패스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deconnected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예시에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deconnected죠. 왜냐하면 지금 x가 a로 가고 b로 가고 y로 가는 패스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deconnected예요. 근데 아래는 지금 x는 c로 가고 d로 갔는데 d에서 e로 넘어가는 지금 화살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보가 넘어가지 않고 e의 정보도 d로 갔다가 역으로 흘러가는 화살표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 패스는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화살표가 지금 더 넘어갈 그 화살표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화살표 따라서 정보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X와 Y의 패스는 위로 가는 패스는 뚫려 있지만 아래로 가는 패스는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
여기서 어떤 특정 변수를 통제하고 컨디셔닝 함으로써 우리는 그 해당 변수를 통한 어떤 정보의 흐름을 이제 블락한다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조건부 확률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컨디셔닝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어떤 컨디셔닝 되어 있는 변수를 통한 정보의 흐름이 차단됐다라고 일단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면은 왼쪽에 세 가지의 식이 지금 deseparation을 imply 하는 거니까 실제로 A를 차단하거나 A와 B를 차단하거나 B와 E를 차단하면은 X와 Y는 서로 deseparated 되어 있다. 길이 다 차단됐다라는 뜻이고, 오른쪽은 C를 차단하거나 C와 E를 차단하거나 A와 D를 차단하면은 connected 되어 있다. X와 Y의 패스가 뚫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프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를 이렇게 컨디셔닝하고 블락하면은 원래 이 패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블락되니까 당연히 차단됐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디세퍼레이트가 된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A와 B를 동시에 차단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B와 E를 차단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래는 원래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뚫려 있었는데 B를 차단했으니까 Y로 가는 패스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디세퍼레이트가 된 거는. 마찬가지 생각해보면은 지금 C를 차단했다고 보면은 C를 차단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가는 패스가 뚫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D-커넥티드고, C와 E를 차단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 패스는 여전히 열려 있는 거니까 여전히 D-커넥티드예요. 하지만 재밌는 거는 이제 마지막 경우인데, A와 D를 차단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A를 차단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패스가 막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래 패스는 원래 이렇게 차단돼서 막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패스는 원래 막혔었는데 이렇게 D를 컨디셔닝하고 나니까 D 커넥티드래요. 갑자기 막혔었는데 이렇게 D를 컨디셔닝하고 이 블락하고 나니까 갑자기 원래 막혔던 패스가 뚫린 거죠. 그쵸? 약간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코잘 그래프가 갖는 굉장히 어떤 유니크한 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앞에 네 가지 구조 중에서 우리의 메인 관심사, 그 디렉트 코잘 이펙트, X가 Y로 바로 가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미디에이터를 포함한 체인 구조의 경우는 당연히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은 X의 정보가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Y로 흘러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의 정보랑 X는 Y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이 생기고 디커넥티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컨파운더는 그 컨파운더의 그 정보가 X로도 가고 Y로도 가니까 이런 컨파운더가 있는 상태에서는 X와 Y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디커넥티드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콜라이더를 보면은 이런 콜라이더를 포함한 이머럴리티 구조에서는 X의 정보가 0도 가는데 여기서 이제 더 Y로 흘러가는 화살표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Y의 정보도 0 가지만 그게 반대로 흘러가는 화살표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하고 더 이상 뭐 더 역으로 넘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콜라이더 같은 경우는 디세퍼레이티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 X와 Y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각 변수들을 미디에이터와 컨파운더와 콜라이더를 컨디셔닝 하면은, 그래서 패스를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컨디셔닝 베리어블을 진하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참고로 이 컨디셔닝 한다는 개념이 만약에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두 번째 부트캠프에서 셀렉션 온 옵저버블 전략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떠올려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리그레션이 익숙하다고 하신다면 그 리그레션에서 컨트롤 베리어블을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컨디셔닝 하는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이고, 또 어떤 해당 변수에 대해서 값이 동일하도록 매칭을 하는 것도 대표적인 컨디셔닝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변수를 컨디셔닝한다, 어떤 패스를 이렇게 막는다라는 개념이 뭐 컨트롤 베리어블이나 아니면 매칭 등을 떠올려 보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대표적인 컨디셔닝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해하는 데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미디에이터와 컨파운더 그리고 콜라이더를 각각 컨디셔닝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미디에이터가 이렇게 블럭이 되면은 X의 정보가 이제 Y까지 흘러가는 그 패스가 막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디세퍼레이트드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X에서 Y로 가는 커절 이펙트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미디에이터는 이제는 컨디셔닝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X에서 Y로 가는 커절 이펙트가 있었는데 이렇게 중간 길을 차단해버리면은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그런 커절 이펙트가 막히고 추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미디에이터는 커절 이펙트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컨디셔닝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인디렉트 커절 이펙트가 아닌 오직 디렉트 커절 이펙트만 만약에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이러한 미디에이터도 차단이 돼야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미디에이터는 우리가 원하는 커절 이펙트이기 때문에 차단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파운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이 C가 지금 컨디셔닝이 되어 있다는 거는 C의 정보가 이제 통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가 이제 X나 Y로 흘러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컨파운더인 C가 컨디셔닝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X와 Y는 디세퍼레이티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적인 백도어 패스, 그러니까 넌 커잘 패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잘 이펙트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컨파운더는 반드시 통제해야 할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콜라이더를 보면은 사실 X와 Y의 정보가 이제 콜라이더인 변수인 Z에 충돌하고 이제 끝났었는데, 이걸 통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쉽게 생각하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약간 작용 반작용을 생각하면 저는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을 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반대쪽에서 이렇게 던진다고 하면은 그 공은 허공에서 맞고 그냥 뭐 그 주변으로 튕겨나가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컨디셔닝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두 정보를 그냥 콜라이더에 던졌을 때의 결과예요. 그게 다시 튕겨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벽에다 대고 양쪽에서 같은 각도로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그냥 공에 맞고 서로 맞고 그냥 이렇게 거기서 끝났어야 될 그런 게 벽을 세우니까 실제로 이제 그 친구가 던진 공은 튕겨서 나한테 오고 내가 던진 공은 튕겨서 그 친구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원래는 거기서 충돌해야 되고 충돌하고 이제 그 정보가 이제 차단이 된 상태인데 그걸 이 컨디셔닝하고 벽을 세우니까 그 정보가 튕겨져서 X와 Y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유적인 어떤 설명인데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X의 결과로서 Z가 나타나고 Y의 결과로서 Z가 나타나기 때문에 X와 Y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변수들이에요. 그런데 Z를 통제한다는 거는 Z가 같은 결과가 나도록 X와 Y가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X와 Y는 서로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고 서로 어소시에이션이 없었는데 동일한 Z를 내기 위해서는 X도 어떤 값을 가져야 되고 Y도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동일한 Z라는 공통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X와 Y가 어떤 일련의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원래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공통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소시에이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콜라이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과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패스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오히려 이렇게 차단을 하고 컨디셔닝을 하고 나면은 기존에 없던 그런 백도어 패스가 열리는 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콜라이더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컨디셔닝하고 컨트롤하지 않아야 하는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